많은 분들이 금전운이 상승하시길 바라실 텐데요. 앞으로 다가오는 날들에 풍요를 위해서는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 조상님들 역시 해왔던 것이어서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바쁘다 보니 무심코 지나칠 수 있던 것인데요. 우리가 가진 재물운을 더 크게 잘 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날에는 주의를 하고 그런 행동을 해야만 운과 복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더 나아가 향후 몇 년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랬기에 옛 조상님들도 매해 이 시기마다는 해야 하는 것들을 꼭 지켰으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의하여 한 해의 금전운과 행복을 바래왔지요. 오는 7월 6일은 우리에게 들어오는 좋은 운을 더 잘 받고 나쁜 운은 피하기 위해 반드시 주목할 날입니다. 바로 소서인데요. 소서는 이제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으로 작은 더위라고 불리고 이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지와 입춘처럼 계절을 잘 나타내주는 날인데요. 그래서 이날은 계절의 흐름에 잘 맞춰 행동한다면 한 해의 복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만큼 우리 자신이 꼭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재물운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이날 반드시 해야 할 것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올 여름을 기점으로 해보셔서 올해의 행운과 풍요를 모두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이날 절대 하면 안 되는 일들까지 모두 전달드리니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해야 될 일은 물론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지키는 것까지가 운을 좋게 만드는 것의 필수 조건입니다. 항상 인생의 풍요와 번영이 여러분의 앞날에 펼쳐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따뜻한 댓글은 언제나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재물복을 위해 다가오는 7월 6일에 주목하세요. 운이 크게 들어옵니다. 소서는 매년 7월 5일에서 6일쯤 찾아오는데요.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우리가 몸에 주의를 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여름에는 건강이 바탕이 되어야 금전도 쌓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소서의 시기에는 여름 장마철로 장마전선이 한반도 중부지방을 가로질러 장기간 머무르기 때문에 습도가 높고 비가 많이 내리는데요. 예전에는 이때쯤이면 하지 무렵에 모내기를 끝낸 모들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로 농가에서는 소서 때에 논매기를 했습니다. 또 이때 다 끝내지 못한 집이 있다면 조상님들은 서로 도와주기도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가을보리를 베어낸 자리에 콩이나 조, 팥을 심어 이모작을 하기도 하였지요. 이렇게 농사를 얘기하는 이유는 풍년이 되면 그만큼 금전운과 재물운의 기운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수확을 해서 얻는 식량들은 재물을 뜻하고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시기이고 한 해의 풍요를 위해 조상님들 역시 소중한 날로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 그 중에서도 금전운과 풍요를 원한다면 이날은 정말 중요한 날이 될 것이고 조상님들도 이날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꼭 지켰었지요. 7월 6일 이날에는 반드시 이것을 해보세요. 재물운과 풍요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가진 한 해의 운을 더욱 크게 만들려면 시기에 맞게 유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금전을 상징하는 태양의 기운이 강하지만 너무 강하기만 한 것을 균형을 깨뜨리기 때문에 조화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는 만큼 제철 음식으로 우리 몸을 보충해 주어야 계속해서 건강할 수 있고
음양의 균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일부 조상님들은 찬성질을 가진 음식을 몸에 섭취해서 여러 군데에 뻗치는 화의 기운을 가라앉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하게 찬 음식을 먹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오히려 더 몸을 상하게 할 수 있기에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냉기를 가득 머금고 있는 음식보다는 수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우리 몸에도 도움을 주고 균형을 맞춰가는 데에도 좋습니다. 대표적인 음식을 생각해 보면 이날에는 수박을 먹으면 좋습니다. 수박은 90%가 수분으로 되어 있어 무더운 여름에 손실된 수분을 보충해주는 훌륭한 음식인데요. 수박에 함유되어 있는 리코펜 성분은 항암 효과와 안티에이징 효능이 있어 우리 몸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하지요.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고혈압이나 각종 만성염증으로 종종 아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박 속의 수박씨에는 인삼의 주성분인 사포닌이 함유되어 있어 혈압을 낮추고 염증을 억제해 준다고 하니 섭취하면 정말 좋은 음식인 것이지요. 또 이 시기에 제철 음식 중 하나로 토마토를 꼽을 수 있는데요. 이날 토마토를 드셔보세요. 제철 음식으로 우리 몸의 기운을 채워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토마토 좋아하시나요? 토마토는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음식 중 하나로 그냥 먹을 수도 있지만 토마토가 들어간 다양한 음식으로도 즐길 수 있는데요. 우리가 무언가를 먹을 때 활용하는 케찹에도 토마토가 들어있고 스파게티나 파스타를 먹을 때도 토마토 소스를 이용하는 만큼 일상에서도 정말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무엇보다도 토마토는 대부분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더운 여름에 수분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토마토는 비타민C의 훌륭한 공급원으로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피부와 혈관의 건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 들수록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토마토에는 소화 시스템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으며 소화를 돕는 효소도 포함되어 있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으로 먹는 것도 매우 좋지만 토마토를 다양한 요리에 사용할 수 있어 샐러드, 스무디, 소스 등 다양한 메뉴로 무더위에도 맛있게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장점이지요. 다만 생토마토를 먹을 때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생토마토를 먹을 때 설탕을 뿌려 드시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토마토에 설탕을 뿌린다면 단맛이 나서 먹기는 좋을 수 있으나 토마토 안의 비타민 B를 파괴할 수 있어 같이 먹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날 전복을 드시는 것도 좋은데요. 전복은 예로부터 귀한 음식으로 여겨져 왔고 우리 몸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무더위가 이어질 때 전복을 먹으면 좋습니다. 전복은 단백질, 미네랄,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체력 회복에 도움을 주어서 보양식으로 여겨지기도 하지요. 뿐만 아니라 전복에는 아르기닌과 타우린 등의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체력 향상과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또 전복은 소화가 잘 되는 식품으로 무더위로 인해 식욕이 저하되거나 소화가 어려운 경우에도 도움을 주니 좋습니다. 다만 찬성질이 있기 때문에 원래부터 몸이 찬 사람의 경우에는 주의하는 것이 좋고 조개류 알러지가 있는 경우에는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잘 살펴보고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도 찬 성질을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은
우리 몸에도 좋지 않으니 드실 때에 과식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날은 칼국수와 수제비를 가족들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칼국수와 수제비는 대표적인 밀가루 음식인데요. 소서에는 추수한 밀로 밀가루 음식을 해먹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도 가족, 이웃들과 함께 모여 밀가루 음식을 즐겼지요. 당시 밀가루는 매우 귀한 음식이어서 추수철을 맞아 풍요를 기원하며 음식을 만들어 먹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밀은 몸의 열을 제거하고 심장과 심장을 튼튼하게 해준다고 하여 몸 건강과 기운의 조화를 맞춰주는 좋은 음식입니다. 이날은 손쉽게 접할 수 있지만 매우 맛있는 칼국수와 수제비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먹어보는 것 어떨까요? 다음은 오이냉국입니다. 오이는 소서의 대표적인 제철 음식일 뿐만 아니라 신의 채소라 불릴 만큼 정말 많은 효능을 가졌는데요. 먼저 오이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오이냉국을 먹으면 몸이 시원해지고 더위를 식힐 수 있어 무더위가 이어지는 때에 최고입니다. 그리고 주로 물과 오이로 이루어져 있어 더운 여름에 수분을 보충하는 데 도움을 주지요. 오이에는 비타민 K, 비타민 C, 칼륨 등의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항산화 효과는 물론이고 혈당 수치를 낮춰주고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고 하지요. 무엇보다 오이냉국의 시원하고 상큼한 맛으로 더운 여름에 몸과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음식이니 이날 꼭 드셔보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제철에 나는 이날 즐기는 음식을 먹는 것 이외에도 간단한 행동들로 운을 모을 수 있는데요. 이날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날을 기점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은 서로 돕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살기가 팍팍해지다 보니 사람 간의 정을 잃어버리기 쉬운 시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돕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뿜어져 나오는 긍정적인 에너지는 금전운을 끌어들이는 데 영향을 주지요. 옛 조상님들의 행동만 봐도 잘 알 수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소서에는 논매기를 하고 서로 도왔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서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고받는 것이 풍요를 이루는데 바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람이 있고 나의 상황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남을 돕는 것은 운을 좋게 만드는데 큰 영향을 주고 이것은 나와 내 가족의 번영을 이루는데 바탕이 됩니다. 또 이날에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거나 장마철이어서 비가 오더라도 하루에 10분씩은 환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을 크게 받는 방법 중 매번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가 집안을 청소하거나 정리하여 깨끗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들 아실 텐데요. 청소는 잘 하시더라도 많은 분들이 무심코 지나쳐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환기입니다. 특히 7월, 8월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선풍기나 에어컨을 트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나도 모르게 하루 종일 틀게 되다 보면 창문을 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 청소를 하는 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집안의 기운을 맑고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집안의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서는 환기 역시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일상생활 속에 금전 흐름을 원활하게 하려면 청소가 중요하듯이 이 시기에는 환기를 잘 해주어서 맑은 공기가 드나들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공기가 정화되고 순환되면 집안의 기운의 흐름도 좋아지고 나와 내 가족의 재물운이 상승하는 효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맑고 정화된 집안 환경 속에서는 그 사람에게 좋은 생각이 일어나고
마침내 좋은 운을 불러 일으켜서 바라는 좋은 일들이 이뤄지게 됩니다. 또 운을 받을 그릇인 내 몸을 위해서는 이날 반신욕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시기에는 더위가 이어지므로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요. 반식욕은 혈액순환에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더위를 먹어 머리가 아플 때 반식욕을 하면 아프던 머리가 금방 가라앉는 것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실 텐데요. 반식욕은 온몸을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거나 몸살이 왔을 때에도 정말 큰 효과가 있습니다. 큰 대야나 욕조에 따뜻한 물을 담아 배꼽 아래까지 담길 정도로 몸을 담고 몸의 기운을 활력 있게 만들어 보면 좋습니다. 다만 오랜 시간 있는 것은 결코 좋지 않은데요. 약 15분에서 20분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 있을 경우 수분이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너무 뜨거운 온도보다는 자신이 느끼기에 따뜻한 정도가 좋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건조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몸의 기운을 보충하기보다 빼앗는 꼴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무더위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반신욕은 수면을 개선하고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 몸의 충전을 위해서도 정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날만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나도 모르게 했던 이 행동과 생각들 때문에 내게 오던 금전운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날은 우리 선조들도 주의했던 날로 풍요를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날이기에 만약 돈복이 쏟아지길 바라신다면 꼭 몇 가지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이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날은 무더위가 이어지거나 장마철이 이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만큼 기운이 한쪽으로 쏠릴 수 있는 현상의 시기인데요. 이런 때에는 무엇보다도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활발하게 이동을 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고 나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시기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비롯해 나에게 적절한 휴식을 취해주는 시기로 보내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그동안 활발하게 움직였던 분들이라면 너무 내가 에너지를 쓰진 않았는지 생각해보고 적절한 휴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휴식을 취할 때에도 잘 쉬어주어야 하는데요. 이때 여름 휴가라고 해서 너무 과식을 한다거나 함께 모여 술을 막 먹는다거나 하는 것은 내 몸을 상하게 하는 지름길이지요. 물론 가벼운 여행을 가는 것은 좋지만 너무 많은 생각은 비우고 충전하는 시기를 꼭 가져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편안한 내 집에서 쉬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책을 읽거나 좋은 말을 듣고 마음을 다잡는 건 역시 훌륭한 개운 행동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로 이런 행동들은 서양의 많은 부자들이 강조하기도 하였는데요. 대표적으로 명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상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좋은 생각을 좀 더 하려고 노력하고 행복한 말을 나 자신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잘 생각하셔서 7월 6일을 기점으로 집안에서 가만히 눈을 감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습관을 가져보는 것도 나의 운 상승에 정말 좋습니다. 또 무엇이든 간에 너무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든 빠르게 처리하려는 것들이 많이 보이시지요. 심지어 책을 읽거나 좋은 영상을 볼 때에도 빠르게 보지 않으면 답답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것은 빠르게 발전한 우리 한국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운에 있어서는 이것이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는데요. 무언가를 빨리 하려고 하면
그 속에 있는 것을 제대로 볼 수 없고 안 본 것보다도 못할 수 있습니다. 옛날 학자들이 교육에 있어서도 반복을 강조한 만큼 너무 성급하지 않게 반복하는 것은 좋은 태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 느긋한 마음인데요.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이 나빠지는 사람과 좋아지는 사람의 특성 중 하나가 이것에서 나타난다고도 많이들 말씀하시지요. 운이 나빠질 때에는 조급하여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반대로 운이 좋아질 때에는 이상하게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무엇이든 차근차근 해보자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 이날만큼은 운을 좋게 만들기 위해 무엇이든지 빠르게 행동하려는 내 마음을 다스리고 느리면 느려서 좋다는 마음가짐으로 안정을 취해보세요. 인생을 살면서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다잡는 것은 수련과도 같은 일이며 결국 그것을 해내는 사람에게는 큰 운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원하는 한 해의 소원을 이루고 내가 가진 대운을 가득 받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꼭 유념하셔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의 복을 전부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구나 살면서 좋은 대운이 이어져서 큰 부자가 되거나 건강이 좋아지거나 행복을 이룰 수 있는 등 인생의 소원을 이루길 바라실 텐데요. 옛 조상님들과 선인들의 지혜를 활용해 풍요를 상징하는 날에는 간단한 행동을 실천해 보세요. 재물운은 물론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행운도 나에게 올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인생에 풍요가 따르고 행복을 가득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소중한 가족과 지인에게 공유해 보세요. 좋은 이야기는 함께 나누면 복으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들으면 들을수록 지혜가 깊어지는 인생길잡이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언제나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